자, 매주 수요일 또 업종 테마 서바이벌 시간이 있습니다. 유망 업종 테마를 짚어보고요. 그 가운데 관심 종목도 압축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저희 오후 시간에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 문기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 네. 우리 문 팀장님 아침 방송 지난번에 할 때도 저희가 종목 포트폴리오 할 때도 아주 종목을 잘 보시고 열심히 또 하시는 분인데 저희 시간에 오셔서요 또 좋은 종목 좀 공부도 하고 발굴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문 팀장님 오늘 얘기하기 전에요. 이제 2주마다 문 팀장님이 오실 거고 또 최두산 팀장이 오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최두산 팀장이 말씀해 주셨던 그걸 잠깐만 리뷰를 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 쪽, 요즘 뭐 스마트 혁명이니까요.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고, 삼성전자, LMS, 서원인텍, 이라이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자고 하셨고, 그 가운데 이라이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자, 다음 주에 또 최두산 팀장이 오시면 한번 점검을 하겠고요. 오늘은 문기웅 팀장님과 함께 주목하시는 오늘 업종 테마 어느 쪽입니까? 네, 일단 증권 업종을 이번 주 관심 업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외국인 주도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하루에 2천억 내외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또는 산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매우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대세 상승이라고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증권업이 추세 상승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증권업이 추세 상승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못 받았으면서도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증권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업의 현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수수료 수익, 그리고 매매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과거에 약 80% 이상을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던 증권사 수익 구조가 최근에는 신용거래 등으로 인한 그런 이자 수익, 그리고 금융자산 증가로 다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이자 수익과 금융자산을 제외한 그런 매매 수익은 변동성도 크고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을 대표하는 지표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익은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위해서 각 증권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다소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잠깐 좀 끊어가죠. 네네. 우리 증권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수수료 베이스 구조에서 다들 수수료를 지금 HTS나 스마트 기기로 해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IB 육성한다고 해서요. 자본시장법도 개정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용두삼이에요. 별로 증권사들의 업무 영역도 늘어난 것도 없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게 구조적으로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느냐 아직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의 장기 전망과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향후에도 사실 중개 업무를 제외하고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IB 수수료의 경우에 업계 인수 그리고 주관 규모가 200조 중반에서 750조까지 성장을 했지만 수수료 하락으로 수익 규모는 8천억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0개에 달하는 증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IB 수수료의 증가를 기대하기도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관리 수수료 또한 변화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한때 144조까지 증가했던 주식형 펀드 금액이 현재는 100조 내외로 축소가 되었고요. 자문사와 연계한 그런 랩 시장도 최근 규모가 다소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주목받던 ELS 시장도 판매 축소로 인해서 지난 2년간 한 1조 내외로 다소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통법 개정안으로 은행에서도 원금 보장형 ELS 취급이 허용이 되면서 WM 비중이 큰 그런 대형 증권사들의 신종 증권 판매 역시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식 중개업이 단기적으로 그 증권주의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이 브로커리지 부분에서 다소 좀 희망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식 중개 업무의 그 방향성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는 일평균 거래 대금입니다. 제조업으로 따지면은 그 매출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매출 규모가 아닌 그런 영업이익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역시 그 평균 그 수수료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브로커리지 업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거래대금 감소로 꼽기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수수료율의 그 하락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는데요. 10년 전에 그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24bp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수수료율이 12bp 내외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같은 거래대금 하에서 그 수익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4bp라는 건 네네. 0.24%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수수료율이 0.24% 네. 정도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되고요. 앞으로는 좀 이익률이 개선이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쉽게 좀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다행히 그 평균 수수료율은 다소 좀 완만히 그 회복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더 이상의 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MTS라고 해서 그 모바일 그런 HTS 수수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다시 악화 추세로 좀 돌아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대형사들이 그 내부적으로 그 현 시점의 고객들은 더 이상의 그 수수료율에 그 민감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례로 그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종목 추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HTS 수수료 인상을 하는 등의 그런 향후 그 업계 전략이 그 서비스에 걸맞는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회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수가 그 2000포인트를 회복을 지금 한 상황인데, 거래대금은 사실 2011년 4월 11조대에서 지금은 한 6조 원대로 지금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꾸준히 한 170에서 한 200% 수준으로 그 유지되던 회전율이 최근에 한 100% 그 초반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회전율 역시 어느 정도 그 저점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올 2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 회전율이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그런 추세로 그 접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하락세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시아 증시 하락세도 작년 말 이후로 그 반등세로 지금 접어들었고요. 그 전체 글로벌 증시의 흐름 역시 그 저점 좀 확인된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와 같이 뭐 200%의 그런 육박하는 그런 화랑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약 한 150% 수준의 회전율 회복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그 추가적으로 그 지수 상승이 좀 동반이 좀 된다고 하면 거래대금 증가에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증권업계는 그 구조조정 모드에 그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 말에 그 44,000명 정도를 돌파를 했던 그 업계 종사자 수가 이후에 그 분기 평균 약 한 400명가량씩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업황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일단은 증권사가 6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너무 증권사가 구조가 빤한 가운데 증권사가 많아져서 소위 그 피를 튀기는 레드오션이 됐다. 수수료 경쟁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수수료 경쟁이 이제 내려올 때까지 왔고, 거래 대금이나 회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M&A 같은 경우도 뭐 우리투자증권을 필두로 해서 대형 M&A들이 시장에 좀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예, 증권주 얘기하셨는데 종목을 좀 압축해서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투자증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현재 그 우리투자증권의 그 IB 부분은 시장 침체로 수익 기여도가 물론 높지는 않지만 월 평균 약 40억 정도의 그런 WM 부분, 그리고 월 약 한 300억 정도의 그 안정적인 그 이자 수익을 그 창출하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고정 비용 그 감소를 통해서 그 공격적인 비용 절감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월 한 460억 수준의 판관비 규모가 향후에 월 한 400억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에 우리투자증권 매각 관련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될 예정인데요. M&A 프리미엄 반영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KB금융 그리고 농협 그리고 대신증권 등 약 한 5개사 등의 참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흥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지금 흐름을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투자증권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종합주가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하락을 한 이후에 굉장히 그 바닥을 다짐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뭐 대우증권, 뭐 삼성증권, 뭐 이런 증권주들의 투자는 크게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증권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쪽으로도 매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로의 그런 매기도 충분히 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권장 매수가는 뭐 한 11,000원 수준, 11,000원 수준에서 한 오늘 지금 11,350원 수준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3,000원 수준 전 고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한 11,000원 수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얘기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적인 어떤 그 업황 개선의 상승보다는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증권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뭐, 오랜 증권업이 꽤 오랜 그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심주로 또 2주 후에 오실 때 증권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지요. 업종 테마 서바이벌 하나투자증권 강남 리더스 라운지 문기웅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